휘둘러서 복수를 하고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고 이런 영화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총이며 대포 같은 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눈을 마주보고 직접 찌르는 일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멀리서 눈빛을 보지 않고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간의 죄책감 혹은 양심, 참 때론 알량하고 비겁합니다. 전투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군인은 그 폭격을 맞을 사람들의 얼굴을 모르고요, 그 가족을 모르고 또 그들의 사연을 모릅니다. 그 익명성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걸까요? 인간의 죄책감이란 것은 참 우습죠. 죄의 크기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데 지금 밖에 바람이 부나요?
윤태희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칼이 난무하는 칼춤을 추는 영화죠. 킬빌 중에서 게오르그 장비율의 펜플로이드 연주로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띄워드렸는데요. 윤태희 씨는 그 극 중에 우마 서머니 루시루를 처단하고 일본식 정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나오던 음악 부탁해요 하셨는데 그건 사실 그 트럼펫 음악이 아니고 일본 엔카였어요. 트럼펫 음악이었던 듯 하던데 하던 곡은 아마 혹시 이 장피에르의 펜플루트 곡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한 두어 번 읽었던 책 중에서 달리는 기차에는 좌우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의 그 자서전적인 어떤 에세이인데요. 그거 보면 그 하워드 진이라는 그 오만한 제국도 쓰고 미국 민중사도 쓰시고 한 이 대역사가 진보적인 이 실천하는 지성이신 이 학자가 그 전투에 참여했던 기억을 써놓은 대목이 있어요. 자신이 전투기를 몰고 폭탄을 터뜨렸었는데 폭탄을 투하했었었는데 나중에 그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봤다고요.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람들의 얼굴, 문패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면서 자신은 그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저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 죄책감을 평생을 안고 지냈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참 영화를 보다가 친한 친구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칼로 사람을 푹푹 찌르고 그러는 영화를 보면서 눈을 막 감고 있다가 문득 저기 있잖아.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한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게 잔인한 것 같아? 칼이 잔인할까? 창이 잔인할까? 가장 잔인한 것은 버튼이야. 그러는 거예요. 단추 하나 눌러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면 혹은 핵폭탄을 투하를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거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죠? 그래요. 우리의 양심, 죄책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만 발현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편지 몇 장으로는 모자랄 만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준영 씨 사연 올려주셨죠. 방송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난 얼마나 메마르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이 아니면 또 라디오가 아니면 참 얼마나 메말랐을까 하는 생각들을 문득 하게 돼요. 라디오 덕에 살면서도 더 느끼고 더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준용 씨처럼 인터넷으로 사연 올리실 분들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편지나 엽서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보내실 분들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이고요. 가끔 저희 아나운서국으로 뭐 선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예전에는요. 사탕 같은 걸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는요. 뭘 받냐면요. 홍삼 절편 같은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저희 아나운서국 동료들, 사무실 사람들과 나눠서 먹고 뭐 감기도 떨쳐내고 하는 그런 기회 돼서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해서 시사회 보내드리는 거요. 이번에는 그 무간도 2편 준비했는데 벌써 다 뽑았어요. 초대 명단 저희 게시판에 고지해놨으니까요. 살펴보시고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 스카라 극장으로 시간 늦지 않게 잘 오시기 바랍니다. 허은경 씨,
이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의 계절에 저는 손난로처럼 작지만 흐뭇한 일에 마음을 데피면서 살고 있습니다. 홀로 시네마테크를 찾아 이른 영화를 본 후 발코니가 있는 카페에서 햇볕을 받으며 되새김질하고 게으름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FM 영화음악의 열혈 청취자가 돼서 내 사연이 소개된 것에 은근히 좋아라 클클거리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질투가 났던 영화 살인의 추억 DVD 한정판이 나오자 잽싸게 주문해서 오랜만에 마니아적인 사치를 부려보고 기타 등등 이렇게 말입니다. 하시면서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보는 추억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건 씨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요즘은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영화들이 작은 영화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하셨죠. 일본 영화들도 많이 개봉되고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영화제를 통해서도 보고 비디오로도 보고 있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단순한 지적인 허영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런 영화들이 실제로는 단순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셨어요. 가끔 그래요. 그렇죠? 남들보다 먼저 그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 남들이 모르는 영화 제목을 입으로 술술 외우고 그것을 약간은 뻐기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지 않은가, 그런 허영심이 있지 않은가,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건 씨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영화, 음악을 신청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한 영화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 싶다. 어떤 영화일까? 그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 혹은 지적인 허영심? 그것도 가끔은 필요해요. 그래야지 늘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보아왔던 것들 밖에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김동건 씨 고맙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미츠광이 삐에로 중에서 나의 운명선 신청하셨죠? Malène de chance 띄워드립니다. Moi j'ai une toute petite ligne de chance. Moi j'ai une toute petite ligne de chance. Si peu de chance dans la main, ça me fait peur des lendemains. Ma ligne de chance, dis-moi chérie, qu'est-ce que t'en penses? Ce que j'en pense, quelle importance. C'est tout ce que j'aime, ta ligne de hanche, ta ligne de hanche. Ma ligne de chance, j'aime la caresser de mes mains. Ta ligne de hanche, ma ligne de chance, c'est une fleur dans mon jardin. Mais regarde ma petite ligne de chance, mais regarde ma petite ligne de chance. Regarde ce tout petit destin, si petit au creux de ma main. Ma ligne de chance, dis-moi chérie, qu'est-ce que t'en penses? Ce que j'en pense, quelle importance. Tais-toi et donne-moi ta main. Ta ligne de hanche, ma ligne de chance, c'est un oiseau dans le matin. Ta ligne de hanche, ma ligne de chance, l'oiseau frivole de nos destins. Quand même une si petite ligne de chance, quand même une si petite ligne de chance. Une si petite ligne, c'est moins que rien, à peine un petit point dans la main. Ma ligne de chance, dis-moi chérie, qu'est-ce que t'en penses? Ce que j'en pense, quelle importance. Je suis fou de joie tous les matins. Ta ligne de hanche,
ma ligne de chance. Un oiseau chante dans mes mains. Ta ligne, Tes hanches, ma ligne, tes chances. c'est l'oiseau vol de nos destins. FM 시네마스테이크 바바리 깃을 올리고 외투자락을 휘날리면서 잭 니콜슨 같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필름 2.0의 기자 김영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 설명. 언제나 이 시간에 약간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요. 네. 잭 니콜슨을 직접 만나는 느낌이 들고요. 이 호쾌한 웃음소리가 좋다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주 많으시고요. 자, 영화에 대한 새로운 눈을, 영화 읽기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분, 김영진 씨와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죠. 킬빌이라는 영화. 네.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뭐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죠. 그리고 뭐 항상 그 신작이 궁금한 감독. 아, 그래요. 네, 별로 이런 감독이 흔치는 않은데 네. 왜 어떤 유형의 감독들은 그 감독 하면 또 그런 영화겠거니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타란티노는 항상 의외의 히든카드를 갖고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역시 의외의 히든카드를 갖고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마 서먼이라는 그 배우가 이소룡이 사막유에 입고 나왔던 그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구 칼을 휘두르는 영화 킬빌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왜 유승환 감독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우마 서먼을 먼저 시켜서 타란티노가 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그 안타까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시나리오 뭉치를 버려야겠네요. 안 되네요. 이 타란티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로 미국 영화에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 영화인 펄프 픽션으로 94년에 칸느 영화제 네.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로 인해서 그 제작사인 미라맥스가 할리우드에 주류로 진입하고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재능 있는 신인 감독뿐만이 아니고 할리우드의 일정한 지각 변동을 가져온 감독이에요. 그래서 예. 더 이상 할리우드에 새로운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누구나 다 회의하던 시절에 이 타란티노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마치 할리우드 구제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등장한 것처럼 네. 그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었는데요. 그 뒤로 타란티노가 보인 행보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 평론가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짓만 했단 말이에요. 그 배우로 출연하고 네. 감독보다는 배우로도 출연하는 걸 즐기고 그 토크쇼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맨날 나의 진정한 꿈은 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는 거였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다. 당신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뭐 이런 식으로 허풍을 치면서 평론가들의 어떤 그 날카로운 비수가 조금 수그러들 즈음에 아주 오랜만에 제키 브라운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타란티노 영화를 그때까지 토크 뱅뱅이라고 그랬거든요. 말하거나 아니면 총 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제키 브라운은 놀랍게도 피가 별로 나오지 않은 네.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죠. 타란티노가 어쩌면 그 굉장히 도발적인 아이에서 정말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장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어요. 네. 그 3, 40년대의 미국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린 리듬으로 40대의 인생에 별다른 비전이 없는 그 제키 브라운이라는 스튜어디스와 그를 도와주는 한 사리 탐정의 얘기를 아주 천천히 그 LA라는 그 질식할 것 같은 그 공간을 관찰하듯이 영화를 찍어내서 역시 타란티노는 예술가다. 뭐 이런 네. 그 호평까지 들었는데요. 이번에 킬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또 뭐라고 할까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고 할까요? 이 타란티노의 영화적 뿌리를 보면 그 타란티노가 각본을 썼던 트루 로맨스라는 영화에서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연기했던 주인공의 모습이 딱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니 치바라는 70년대 유명한 일본 액션 배우가 있어요. 근데 뭐 브루스 윌리스 같은 액션 배우가 아니고 굉장히 다작했던 액션 배우이죠.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그전까지 싸구려 액션 영화 배우라고 이렇게 폄하했던 네. 그 배우의 영화에 열광하면서 10대를 보냈던 그런 타란티노의 초상이 이번에는 그 영화를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그 시대를 옮겨와서 재현하려고 하는 네. 그런 영화가 이제 킬빌이라는 영화 같은 건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플래시백을 해보자면 그 타란티노가 나오고 나서 왜 많은 영화 광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예. 특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영화 광들에게 뭐 고등학교를 중퇴했죠? 중퇴했죠? 타란티노가. 그 10대 중반에 그때까지 그 어머니가 아마 그 편모스라 해서 자랐는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개방적인 어머니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6살, 7살 때부터 타란티노를 데리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도 곧잘 보고 어머니가 영화광이었죠. 영화광이었죠. 예. 그래서 뭐 그 이름도 뭐 그런 그 유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10대 중반에 타란티노가 진지하게 저 영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럼 네가 나가서 네 앞가림 해라. 그래가지고 시간당 5달러인가 4달러짜리 그 비디오 숍에 취직을 했다는 거죠. 네. 취직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편벽된 취향을 가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를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오전에 잉그마르 베리만의 영화를 탁 보고 사색에 쳤다가 저녁 때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를 보고 신나하고 이런 거는 좀 뭔가 이게 편집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분열된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타란티노는 너무나 자유롭게 그걸 왔다 갔다 했다는 네. 거죠. 왜냐면 비디오 가게가 뭐 몇 평 안 되니까 이쪽에 보면 장리 고다르의 그 내 멋대로 해라 같은 네. 누벨바그의 고전이 있고 한 두 칸 넘어가서 보면 이소룡의 용쟁오투가 있고 또 한 두 칸 넘어가면 저 팸 그려가는 흑인 그 액션 영화가 있고 뭐 또 저쪽 칸을 가면 존 포더와 하워드 호스의 고전 영화가 있는데 비디오 가게 주인이 타란티노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딱 보고 취향을 딱 알면 너 저 이소룡 취향이지. 그러면 이소룡도 좋은데요. 소니 치바라고 혹시 아세요? 뭐 이러면서 타란티노가 있을 때 단골이 기하 극수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는 그 단골을 또 어떻게 늘렸냐면 한 영화만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유도했다는 거죠. 뭐 누벨바그 광이다. 그러면 누벨바그 영화도 좋은데 혹시 내 멋대로 해를 리메이크한 뭐 미국 영화 로버트 예. 리차드 기어가 나온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그래서 뭐 권해본다든지. 네. 그런 비디오 가게 저만 좀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세요. 그 칼라로 볼 수 있는데 왜 흑백으로 보세요? 이러면서 네. 그 브래드스를 권한다든지. 그러면서 뭐 수많은 이제 영화인들을 이제 슬슬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일화. 그때 브라이언 드 팔마 같은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나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나 이런 감독에 비해서 좀 대접을 덜 받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영화과 교수가 이제 그런 데 오잖아요. 그러면 브라이언 드 팔마에 가서 토론한다는 거예요. 타란티노가. 네. 드 팔마야말로 정말 그 저주받은 감독이다 이러면서 드 팔마의 뭐 시스터즈나 이런 영화를 두고 토론을 하고 그 샷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손님들과 그리고 비디오 가게 내에 꽂혀 있는 수많은 비디오들과 대화하면서 그 자기의 그 어떤 시네필적 그 영화학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타란티노가 만든 영화를 보면 그 경계가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뉴욕의 그 인디 영화 감독들에게는 뭔가 예술적 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좀 할리우드 영화와는 다른 무엇을 찍고 싶어. 근데 타란티노는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그래서 그 제키 브라운 같은 영화를 보면 왜 등장인물들이 로버트 드니로하고 제인 폰다가 막 별로 할 일 없이 막 빈둥대면서 텔레비전으로 70년대 그 피터 폰다가 나왔던 그 싸구려 액션 영화 있어요. 뭐 크레이지 메리, 더티 메리인가요? 뭐 이런 굉장히 좀 허술한 액션 영화, 로저 코만이 만든 영화를 막 즐기는 그게 있거든요. 타란티노의 모든 영화적 정렬의 뿌리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시상영 극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영화관에 축축 앉아서 영화를 보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별다른 기억이 없잖아요. 무슨 뭐 평론가가 별 4개를 주는 영화인지 아닌지 그냥 자기한테 좋은 거고. 네. 그 교과서에서 금지했던 것들 있죠. 주로 성, 폭력, 네. 뭐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이렇게 멋있게 가르쳐주지 않는 여러 가지 남성들 간의 의리, 뭐 사랑 이런 것들을 영화관에서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그 기분을 만끽했던 그 체험에 타란티노 영화는 항상 충실하다는 거죠. 네. 그 기분을 가지고, 그 기분만 가지고, 뭐, 고다르에서, 존 포드에서, 하워드 혹스에서, 70년대 그 홍콩과 일본의 액션 영화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재료를 자유자재로 이제 취합하는 그런 감독이라는 점에서 이 큐레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이 타란티노를. 타란티노는 영화에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뭐 타란티노 영화를 딱 보면서 항상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많이 봤는데. 이를테면 나도 많이 봤는데 나는 저게 안 되는데. 나도 많이 봤는데 근데 타란티노는 항상 그 본 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 있죠. 네. 나는 홍콩 영화 광인데 근데 타란티노는 이렇게 그래 난 사무라이 영화도 봤는데 뭐 이러면서 네. 그것들을 짬뽕해서 네. 이렇게 하는 그 재주가 무한한 감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이 퀸틴 타란티노 큐레이터적인 기질을 가진 그의 어떤 개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데뷔작이죠. 일종의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들으면서 그 뒤의 이야기들 준비해 볼까요? I fall off my chair and I'm wondering how I'll get down the stairs. Clowns to the left of me, jokers to the right. Here I a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Yes, I'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And I'm wondering what it is I should do. It's so hard to keep this smile from my face. Losing control, yeah, I'm all over the place. Clowns to the left of me, jokers to the right. Here I am,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When you started out with nothing and you found a tourist self-made man, and you
영화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스틸러스 윌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들었습니다. 자, 퀸틴 타란티노. 일단 그 영화적 뿌리, 그의 영화적 뿌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영화들을 편식하지 않고 봤던 그것이 그의 영화 속에서 기묘하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또 그것들을 잘 혼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큐레이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타란티노 영화들 보면 구체적인 그의 스타일 어떤 스타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타란티노 영화가 나왔을 때 가장 그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은요. 1980년대 이후에 할리우드 영화에서 원래 할리우드 영화 굉장히 잘했던 게 캐릭터 묘사거든요. 네. 근데 그 조스와 스타워즈 이후로 캐릭터 묘사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플롯 위주의 영화가 됐어요. 네. 우리가 영화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로 이 플롯과 캐릭터가 상보적인 기능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영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데 그걸 네. 또 할리우드 영화가 가장 잘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 스타워즈 이후에 모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플롯 위주의 영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타워즈의 뭐 캐릭터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까? 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해리슨 포드가 스타워즈 찍을 때 그렇게 조지 루카스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했다고. 조지 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멍청한 대사를 하는 배우는 나밖에 없을까 이러면서 네. 조금만 좀 고쳐줄 수 없겠어라고 항상 불평을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타란티노 영화는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상당히 그 약화됐던 캐릭터 묘사를 굉장히 부활시킨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어디서 끌고 왔냐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 타란티노가 그렇게 지문을 그렇게 썼대요. 그 하워드 옥스의 그 히즈걸 프라이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연인 여비선가 뭐 이런 네.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유명한 스크루벌 코미디거든요. 네. 그리고 대사의 속도가 엄청 빠른 네. 영화예요. 근데 그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오해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커트수가 많은 영화인지 오해했어요.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의 화면 길이는 그 당시에 보통 할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앞에 인물이 대사할 때 끝나기 직전에 뒤에 인물이 대사를 하는 이게 계속 대사가 오버랩되면서 이 얘기들이 전개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타란티노가 그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나 봐요. 네.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뭐 굉장히 과묵한 영화처럼 보면 심지어 이 킬빌에서도 네. 블라이드가 말이 많아요. 네. 뭐 내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그 뭐 세르지오 레오네의 뭐 황해의 무법자 같은 영화에서 보면 무법자들이 막 비웃을 때 이 리반 클립이 딱 성냥이라고 그러죠. 그걸 탁 꺼내서 악당의 뭐 코 같은 데를 탁 긁으면 불이 켜진다든지 이런 식의 캐릭터 묘사에 굉장히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를 보면 그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그런 캐릭터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펄프 픽션의 유명한 첫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존 트라볼터와 이 사무엘 잭슨이 어디 복도를 착 걸어가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발 마사지가 뭐 효용이 네. 어떠니 뭐 저 인간들이 도대체 뭘 하러 저길 가나.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살인 청부업체. 예. 일단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죽이기로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또 사무엘 L. 잭슨이 일장 연설을 합니다. 네. 성서를 막 인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타란티노가 캐릭터를 만드는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어요. 네. 그 비단 개성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타란티노가 철부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 굉장히 어떤 분열된 윤리 감각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어떤 직관 같은 게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의 영화들을 보면 타란티노 이전이라든지 보면 그 어떤 정말 살인의 순간이라든지 캐릭터들이 일관성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살인하는 순간은 과묵하거나 그에 걸맞는 말을 하거나 그런데 타란티노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대사와 그 다음에 행동들이 상충하고 예, 그 어떤 상식을 벗어나고 그런 것들에서 참 그거를 이제 그 전문가주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그게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고 네.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지구의 어떤 삶의 목표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마비된 윤리의식 같은 건데 그 펄프 픽션 같은 영화에서 보면 중간에 하비 카이틀이 연기하는 시체 처리 전문가가 네. 나와요. 근데 그 영화 그 묘사를 보면 나중에 그 존 트라볼타와 사무엘 잭슨이 거의 그 경외의 눈길을 쳐다보죠. 네. 너무나 깨끗하게 네. 피투성이 범벅이 된 그 시체들을 깨끗이 처치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치 예술가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네.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의 윤리에는 충실한데 그 이상의 것은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희비극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런 이상한 얘기가 다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혀 저렇게 이상한 캐릭터가 다 있어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 시대의 어떤 사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던 인간형을 타란티노가 창출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되겠고요. 그 미국에서 유럽도 그렇고 이 타란티노 영화를 두고 욕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동성애 혐오증이라든지 남성 우월주의랄지 뭐 이런 거에서 그 시비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런 혐의가 많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치한 그 마초주의라고 할까. 네. 굉장히 그 폼 잡는 그런 거에 네. 굉장히 이제 경도된 어린애 같은 환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 펄프 픽션에 다시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왜 그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부치라는 그 복서의 캐릭터가 과거 회상 장면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유품으로 시계를 남겨주죠. 예. 그래서 그 뭐 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2차 대전 당시에 뭐 엉덩이를 통해서 그걸 네. 보존을 했다는 그 굉장히 좀 웃지도 울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걸 굉장히 엄숙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 그 잘못 그 게이들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막 그 멋있게 행세하는 그 흑인 보스가 강간당할 뻔해요. 남자한테. 네. 예. 그러니까 타란티노는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은연중에 그런 걸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기색이 있어요. 마초다움, 남성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것들을 은연중에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타란티노 영화 이후에 영화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거. 네. 이 영화 사람 영화 보면 항상 연대 기준을 해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그 이야기의 굉장한 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연대 기준으로 영화를 보는 습관 말이죠. 예. 인이 있으면 과가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그 이야기의 사슬에 우리가 굉장히 매여 있는데 타란티노는 그걸 해체했어요. 심지어는 그 지금 킬빌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자기 샘 페킨퍼의 슬로우 모션 그 느린 동작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 인가 사슬을 해체함으로써 우리가 이야기를 그 접하게 되는 그 용적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도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 인가 사슬을 해체라는 생각 네. 못했어요. 관객이 이해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펄프 픽션 같은 영화보다 보면은 연대 기준으로 했으면 굉장히 유치할 수도 있었을 이야기가 그 자기 구원과 분열과 뭐 이런 것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액션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타란티노의 업적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 타란티노가 영화라는 것의 그 형식과 내용과 캐릭터와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그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선형적인 그 연대기적인 어떤 시간순을 해체해서 그 이후에 타란티노 이후에 그러한 영화는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 뒤에 타란티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흉내를 내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살인을 하러 가는 순간에 아주 일상적인 옆에서 그 마치 동료와 농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농담이 아주 태연자약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 타란티노 영화 이후에 많은 영화 감독들이 또 자신의 그 영화 속에 보여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타란티노를 다시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의 영화가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 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담겨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킬빌 개봉에 앞서서 과연 타란티노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더 해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그냥 정리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 타란티노 영화가 굉장히 속도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 이야기가 좀 느린 것 같은 기분을 주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시트콤이나 아니면 토크쇼의 포맷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저수지에들에서도 보면 왜 마돈나의 그 라이커 버진 가사 얘기하고 네. 팁을 주니 안 주니 얘기하고 펄프픽션 같은 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발 마사지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하잘것없는 대화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대다수의 극영화에서는 생략해버리는 것들이에요. 네. 커트해버리는 것들인데 네. 사실 그게 굉장한 현실적 박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나눈 대화들이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 보면 어젯밤 너 저기 무슨 토크쇼 뭐 봤냐? 누구 나온 거 봤니? 그래서 아무개 연예인이 뭐 그렇게 했대. 너 그거 들었니? 뭐 이러면서 네. 그게 상당수 우리 일상의 대화인데 그런 것들로 현실을 채워놓음으로써 굉장히 극적이지 않은 영화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네. 그런 어떤 그 아이러니한 그 작법을 이 사람이 창안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너도나도 그런 타란티노 스타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제키 브라운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나 사실은 이 시각적으로도 뭔가 좀 보여줄 수 있거든 라고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너도나도 지금 홍콩 스타일의 액션이 네.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는데 네. 타란티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염장을 지른다고 할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홍콩과 일본 액션의 뿌리는 이런 것이었어. 더 윤색되지 않은 어떤 그 피의 향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타란티노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계속 좀 자극을 주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만한 감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우리 퀸틴 타란티노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알린 영화죠. 펄프 픽션. 이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김영진 기자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now the moment you've all been 네, waiting 영화 for. 펄프 픽션 중에서 the 척별이라 world 부르는 famous You Jack Never Rabbit Can Tell Slam's 듣습니다. Quiz Contest. Now let's meet our first contestants here this evening. Young lady, what is your name? Mrs. Mia Wallace. And how about your fella here? Vincent Vega. All right, let's see what you can do. Take it away. It was a teenage wedding and the old folks wished them well. You could see that Pierre did truly love the mademoiselle. And now the young monsieur and madame have rung the chapel b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furnished off an apartment with a two-room robot sale. The coolerator was crammed with TV dinners and ginger ale. But when Pierre found work, the little money coming worked out w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had a hi-fi phone, oh boy, did they let it blast. 700 little records, all rock, rhythm, and jazz. But when the sun went down, the rapid tempo of the music f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bought a souped-up jitney, was a cherry red 53. And drove it down to Orleans to celebrate their anniversary. It was there where Pierre was wedded to the lovely mademoiselle.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They had a teenage wedding and the old folks wished them well. You could see that Pierre did truly love the mademoiselle. And now the young monsieur and madame have rung the chapel bell. C'est la vie,
say the old folks. It goes to show you never can tell.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헤어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게 주려고 쓴 편지를 꺼냈네.
이제는 비 오는 날에 이 곡을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비 오는 날은 빨간 옷도 못 입겠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요. 영화 살인의 추억 중에서 유재하의 음성으로 우울한 편지 들어봤습니다. 야, 유재하의 음성은 언제 들어도 좋죠? 레인 고경혜 씨 들으셨어요? 신청하신 것 이렇게 뒤늦게 들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접지 않고 노력하는 아주 씩씩한 사람. 그래서 저는 고경혜 씨의 사연을 보면 늘 기분이 좋은데요.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학수 씨도 잘 들으셨어요? 대세를 그저 따라가지 않는 서승연 씨 같은 바보. 저 좋습니다. 서승연 씨. 바보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한 말이 사실은 아니고 서승연 씨가 본인이 바보라고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참 많은 분들이 제가 같은 공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뉴욕에 계신 노수진 씨 지금도 듣고 계세요? 인터넷으로 꾸준히 듣고 계신다고 사연을 올리셨는데 중국에서 영화 공부하고 계신 홍주연 씨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김형민 씨는 유학 간 친구가 알려줘서 이게 제가 방송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다시 듣기도 안 되는데 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다시 찾아 듣고 하시는 걸 보면요. 사람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요. 영어 선생님 황정혜 씨 지금도 학생들과 함께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혜준 씨는 항상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랑말랑 하면서 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가끔씩 이렇게 방송이 끝날 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출석 확인은 아니고요. 뭐 듣다가 자면 되죠. 듣다가 자도 되고 뭐 그냥 다른 일 하셔도 되고 그런데 가끔씩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진원 씨 열심히 공부해서요. 훌륭한 감독 되시라고 친구 남은정 씨가 기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상민 씨,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다녀왔다고 하셨죠?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 로켓, 인공위성 관제센터, 그리고 집채만한 레이더. 정말 영화에서만, TV에서만 봐왔던 그런 곳을 직접 둘러보니까 막 흥분되고 설레더라고요. 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즘 점점 우리 사회에서 과학이 버림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고 두려웠었는데 오늘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용기를 얻어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과학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서 FM 영화음악 게시판에 너무 안 어울리는 글이네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 과학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과학자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곡 듣고 싶은데요. 데릭 저먼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김희경 씨? 꿈을 꾸지 말고 스스로 꿈이 되라고요. FM 영화음악은 우리 스스로를 꾸미게 하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하셨는데요.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곡 들었으면 합니다. 영화 바이준 중에서 라디오 헤드가 부르는 Nice Dream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